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변이가 12dB 옥타브로 줄어들지만 음압상에서는 요렇게 해가지고 플랫하게 가요. 보세요. 아까 공진점 이상에서는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낸다 그랬죠. 그쵸? 뉴턴의 법칙은 질량 곱하기 뭐였어요? 가속도였죠. 그쵸? F는 ma니까. 가속도라는 것들은 변이를 2번 미분해주면 되죠? 그쵸? 한 번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올 거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나올 거잖아요. 한 번 미분해주는 게 6dB per 옥타브로 바뀌는 거고, 한 번 더 미분해주니까 12dB per 옥타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은 어느 조건이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프리필드 조건일 때 그렇고, 이어폰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예? 관을 통해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또 달라. 이거는 스피커일 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관을 통해 듣는 조건이라고 하면 이거는 저음이 엄청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 그래프처럼 이제 저음이 올라간다고 보면 음악이. 저주파수에서 음악이 크게 나오고 고주파에서 음악이 작게 나오고. 커널형 이어폰일 때는 이렇게 들린다고 봅니다. 어쨌든 나중에 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진동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진동파는 사실은 강체 진동을 하면 돼요. 그렇죠? 보이스 코일이 움직이는 힘하고 속도처럼 진동파는 전체적으로 어느 지점이라도 전부 다 똑같은 힘하고 속도 그리고 위상까지도 그치? 움직이면 그 메커니즘이 다 동일하게 평면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안 돼. 왜? 힘이 코일에서만 작아. 그래서 만약에 그 진동판이 강체처럼 있잖아요. 모든 주파수에서 다 운동을 한다면 빨간색처럼 이렇게 음악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폰으로 재잖아요. 그렇죠? 앞에다 1m 앞에 재잖아요. 그러면 뭐로 나오냐? 파란색으로 나와요. 여기는 틀림없이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런데 운동은 연락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잴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저 AAL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적 가속도 레벨을 보면서 음압을 보면요. 이 소리가 안 나는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적 가속도 레벨 여기서 안 나오죠. 음압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어. 저기는. 왜? 질량 때문에. 진동 질량 때문에 고주파수 대역이 한계가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안 나와, 여기 안 나와. 이거는 다 올릴 수 있어. 3차원 에이지 스캔을 해가지고 보면서 어느 부분이 진동 모드. 진동체니까 진동 모드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북가족 치면 막 이게 북에다가 이렇게 모래알을 뿌려놓고 둥둥 치보면 모래가 일로 모였다 절로 모였다 하죠. 그게 왜 생겨요, 이게? 분할 진동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니, 강체로 진동한다고 하면 그게 왜 이렇게 한쪽이 모이겠어요?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 움직이는 데도 있고 안 움직이는 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데 쪽으로 모래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쪽으로는 모래가 없어지고. 그걸 노달 라인이라 그러거든요. 경성된다고. 이게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볼 수 있는 이 그래프를 딱 보여주는 게 지금 아까 그 스캔 있잖아요. 하면 다 나와. 이게 진동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방사 진동이라는 말은 힘이 여기만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나가는 거. 네? 길이에 의해서 생기는 진동 모드. 일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튕겨나와서 이렇게 방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는 원주 모드는 원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 두 개를 갖다가 다 따로따로 볼 수 있어요. 스캔을 하면.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그런 것도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 보니까 이게 아까 AL이라는 게 툭 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툭툭 튀는 거 있죠. 이거는 그 주파수에서 반드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캔만 했을 뿐인데 얘가 문제를 다 알려줘.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두 군데서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보이스 코일이 위로 진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옆으로 진동. 이게 옆으로 진동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코일이 긁히겠죠. 수직 진동을 해야 돼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버닝이 돼서 타버린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세요. 두 번째, 이 보면 SPL이 여기서 없어지잖아요. 이게 왜 생기냐고 하면요. 이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있잖아요. 앞으로 갈 때 얘는 뒤로 가버리죠. 그쵸? 얘가 뒤로 갈 때는 얘는 앞으로 가죠. 이게 이렇게 운동,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음양현상은 물이라고 똑같다 그랬죠, 물. 내가 목욕탕에서 내가 이 친구 옆에서 목욕탕에 같이 있는데, 미안해요. 같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내가 파동을 보내주고 싶어. 그럼 내가 같이 이렇게 쫙 밀면 이게 설렁설렁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놈이 이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뭐 안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물을 밀어내는데 여기 밀은 데가 뒤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일로 가버리겠죠, 그렇죠? 다시 얘가 앞으로 뒤로 가면 물이 일로 가고 물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앞으로는 안 가. 전체적으로 다 밀어줘야 앞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기니까 요 앞에서는 음압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압력의 교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소리라는 게 압력의 교란이거든요. 안 생겨. 여기서 뭐 뭔가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이 집만 하고 있는 이 집만. 물이 왔다 갔다 말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안 생겨.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 생기게끔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왜 생기냐고 하면 힘이 여기하고 여기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요게 관련된 거죠. 이런 아까 방사모드에서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밀어내는 전체적인 볼륨 벨로시티하고 바깥에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할 필요면 에너지 양이. 그러니까 밀어내는 양이나 당기는 양이나 똑같아 보니까 빵이 되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 뭐 굉장히 넓고 작은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이거. 도넛 형태로 본다고 면적이 여기까지 작을 줄 모르겠지만 면적이 크다고. 반지름이 이렇게. 어쨌든 이 양이 지금 요 면적하고 이게 도넛 면적하고 같다 보니까 이게 확 죽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러면 이 지점이 어디지 있잖아요. 딱 찍으면 2.5cm 딱 나옵니다. 거기다 처리를 해주면 돼요. 살을 대주든지.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냐 그러면 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힘이 지금 여기만 가는 거잖아요. 여기만. 그렇죠? 여기만 힘이 가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움직이길 원해. 이렇게 갔다가 뒤로는 이렇게 오게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만 탁 주면 있잖아요.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만 탁 주면 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힘을 주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죠. 이렇게. 얘는 가만히 있고 나만 올라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끝은 고정되어 있고. 예. 이렇게 되면 안 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종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탁 밀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게 옛날 스프가 다 꽃갈처럼 생겼죠. 그죠? 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콘타입. 콘타입처럼 생기면 있잖아요. 우리 꽃갈콘을 잘 생각해요. 꽃갈콘이 있는데 꽃갈콘 있잖아요. 이렇게 꽃갈 있죠. 이걸 갖다가 가운데를 잡고 있잖아요. 확 밀어보세요. 이게 꽃갈콘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이게 꽃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밀면 이렇게 확 밀면 있잖아요. 확 밀면 이게 내가 지금 힘을 여기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밀어도 이게 안 긋겨. 근데 평면.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확 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잊어버리죠. 이렇게 꽃갈이 되면요. 이렇게 꽃갈이 되면 훨씬 유리해, 스티프니스가. 이게 그거예요, 그거. 요게 곡률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딱딱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이쪽으로 올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면으로 가면 있잖아요. 평면으로 가면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약해져요. 근데 이렇게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점점 세지는 거예요. 요 기울기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힘이 그 스티프니스가 점점 좋은 쪽으로 가요. 평판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좋은 스피커는 어떤 거냐? 요 꽃갈처럼 꽃갈이에요. 꽃갈처럼 이 끝에만 힘을 주지만 이렇게 확 밀었을 때 어떻게 요 끝부분이죠. 끝부분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스피커가 좋아. 그래가지고 아까 이 진동을 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저기 노달 라인이 이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첫 번째 형성되는 게 어느 쪽으로? 저 바깥쪽으로, 사라운드 쪽으로 형성되는 게 좋은 스피커예요. 굉장히 간단해. 근데 그렇게 만들기가 평판형 스피커로 가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뭐 그냥 떡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에이씨 어려워. 전자 뭐 쇳덩어리로 붙여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럼 딱딱 움직이겠죠. 쇳덩어리 해가지고 디스크처럼 생긴 쇳덩어리 무거워서 소리가 잘 안 나겠지. 고음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 무거운 걸 갖다 가속시키려면 그 고주파수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관성력이 커져가지고 안 된다고 이게 그쪽 관성력이 커져가지고 인덕턴스가 커져가지고 이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다고 진동 분량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가벼우면서 여기 그 보이스코일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보빈이고 보이스코일이 있다고 하면 이쪽은 굉장히 스티프하고 갈수록 부드럽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형상만 이렇게 생기면 자동으로 이렇게 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힘들어요. 이게 평판형 스피커로.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쉬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기술이니까요. 이게 헤드폰에서 있잖아요. 여기 코르게이션 준 거 있죠. 여기 빗살 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왜 줬겠어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상에서 진동 분석하는 게 있으니까 진동을 실제 봤을 때 있잖아요. 이런 노달 라인이 어떻게 지나간다. 그런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딱 보면 있잖아요. 알 수 있고 실제로 만들어 봐서 그 노달 라인이 그렇게 형성되는지 바깥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오는지 있잖아요. 그렇게 봐서 딱 맞으면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좋은 다이나믹 스피커 진동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락킹 모드라는 건데 아까 그 픽 거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진동이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가요. 스피커가 뭐 이렇게 동작해. 이렇게 동작하는 게 있어요. 그럼 밑에 보이스코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위아래로 가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이렇게. 이거 봐요. 그럼 이게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안 나오겠죠, 잘. 음악도 잘 안 나오고. 문제는 소리도 옆으로 날아가 버려요, 옆으로. 정면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좌우로. 이어폰 헤드폰이야. 어쨌든 여기 관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옆으로 날아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일반적인 그 플랫한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들은 사실 정면보다 측면 날아가는 게 더 많아요. 옆으로 다 날아가. 그 TV 있잖아요. TV는 정면에서 딱 누가 TV 스피커 제가 정면에서 이게 딱 되잖아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측면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걸. 평판 스피커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막 휘황찬란하게 나와요. 휘황찬란하게.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까 레이저 분석을 하면 딱 어디 생기는 나와 딱 올죠. 근데 이게 안 생기게 할 수 없어요. 근원적으로 이런 락킹 보드가 완전히 락킹 보드 아예 없이 만들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 스피커를 잘 조절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스피커가 비트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 터미널 달아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터미널 한쪽에도 뭐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무게가 맞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안 맞죠. 두 번째, 이 자기회로 있잖아요. 밑에 자기회로, 자기 개입 있잖아요. 그걸 100%딱 이게 그 위에 그 탑플레이트를 갖다가 이게, 아이 참, 이거. 위에서 쳐다보면 요 사이, 보이스콜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중국 아줌마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야, 국수 셔가지고 축 빼고 국수 셔 북수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지그 같은 거 쑥쑥 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냥 빼면 그냥 맞는 거예요. 안에 본드 붙여. 로봇보다 더 빨라. 이렇게 하면. 근데 뺄 때 조금만 옆으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안 맞습니다. 저거를 제 봤는데 있잖아요. 크면 클수록 차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기 빙 둘러 있잖아요. 빙 둘러 힘이 같을 것 같습니까? 달라요. 다를 가능성이 많은데 좋은 거일수록 이 영향이 줄어듭니다. 잘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양도 재면 나와요. 이 양이 그래서 이 양이 마이너스 20dB 이하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양이 있잖아요. 스피커를 오래 쓰면 점점 줄어들어. 점점 이런 영향이 점점 커져. 왜? 서스펜션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노화를 겪겠다고. 그거 우리 에이징이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처음에야 모르겠지만 점점 되면 있잖아요. 이게 잡아주는 게 자연의 순리예요. 뭐 도료 벗겨지듯이 있잖아요. 배터리 방전되듯이 어쩔 수 없다고. 왜? 점성, 탄성 갖고 있는 물질이 그렇게 안 될 수, 그걸 얼마만큼 수명을 늘리느냐가 기술이죠. 그쵸? 우리는 1년 뒤에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떤 것도 10년 뒤에서 진행되는 거, 그게 이제 비싸고 싼 스피커들 차이예요. 이 재료들 좋은 거 나쁘고 차이라고. 어떤 것들은 100시간 정도 하고 나면 생기는 게, 그러니까 또 브레이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브레이크인 과정. 그 내구성 테스트 하는 거에 브레이크인 재는 게 방법이 있어요. 그런 가지도 다 지금 장비들이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평판형, 이게 콘형 이런 걸 가는 건데, 이게 이제 평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평판형에서는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분할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분할 진동이 안 심하다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네? 아주 개판으로 나와. 그래서 이거 좀 분할로 안 만들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평판형이지만 평판처럼 안 되려고 이렇게 볼록, 앞에도 볼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평판보다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많이 하면요, 요 길기에 따라서 길기가 이렇게 곡률이 크면 클수록 스티프니스가 더 좋아지거든요. 아까 이렇게 콘처럼 생긴 것도 결국은 이게 R 값에 따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랫하게 돼버리면 스티프니스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도 볼록 하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 보면 이게 인페이지로 동작을 하는 거고 있잖아요. 저주파수일 때는 당연히 R호 페이지 반대 위상으로 한 거 있잖아요. 남들이 다 앞으로 갈 때 나만 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없다고. 왜? 강체로 진동을 하니까 이게 없는데, 분할 진동이 시작되면 있잖아요. 여기 이 지점 있죠. 이거는 앞으로 밀어주는 거하고 뒤로 그냥 똑같은 거, 에너지가. 그럼 이게 음악에서는 뭐로 나왔어요? 소리가 안 나와. 깔는 걸 아까 Q1 플러스 Q2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종이 콘하고요. 평판을 합니다. 종이 콘이에요. 종이인데 콘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스피커죠. 지금 이어폰 헤드폰도 고급형 큰 거 달아주는 것들은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자,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 보세요. 이게 동영상인데 여기상하고 동영상하고 만나지는 않죠. 항상 동영상이 여기상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압이 안 줄어드는 거야. 이거하고 다르게 똑같잖아. 지금 이거는 차이가 얼마 없죠.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이거는 여기 이 사이가 항상 10dB 이상, 20dB 이렇게 차이 나니까 항상 소리가 다 잘 나는 거야.
그리고 재밌는 거는 동영상 성분이 있잖아요. 이게 100Hz예요. 이게 700Hz, 1kg, 4kg, 10kg.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방사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렇죠? 점점 줄어들지 않는 게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게 뭐 좋지? 뒤에 더러운 걸 봐야 이제 아는데 평판을 봐야 이게 진동 면적이 줄어들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왜? 진동하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말은 진동체 질량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넓으면 여기만 움직인다 그러면 이 질량이 이것만 작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할 때는 그러면 질량이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주파수가 잘 나오겠죠. 진동 질량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방사척수도 좀 더 무장에 가깝게 나온다. 진동체 면적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줄어들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면적의 제곱을 미래한다 그랬잖아요. 면적의 제곱. 그래서 분리할 줄 알았는데 질량이 가벼워져가지고 오히려 그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압이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어.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면적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요 안쪽으로 갈수록 고주파 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 스피커는 여기 더스트 캡 재질이 있잖아요. 요 안쪽으로 갈수록 요 재질이 왜냐하면 고주파수는 여기밖에 진동을 안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특성 어떻게 가져갈 건지. 바깥에는 저주파수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고주파수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만 진동하거든. 더 올라가면 있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 물론 이게 여기가 이제 보이스 코일의 위치이기 때문에 뭐 거기 상승에서 안 가겠지만 평판 진동판이야. 이 쓰레기 같은 스피커를 한번 볼게요. 이 보세요. 이게 같죠? 동영상이랑 영상 같이. 여기도 같고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처음에는 여기가 위주로 진동을 하다가 갑자기 같아지는 데 넘어가니까 바깥에서 움직이다가 안쪽으로 동영상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여기가 조용하게 진동을 하다가 또 안쪽으로 쑥 들어와 버리고 또 바깥쪽에서 막 진동을 안쪽으로 쑥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경향은 줄어드는 건 맞죠. 그거는 자연계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바깥쪽에 진동했다, 안쪽에 진동했다, 바깥쪽에 진동했다, 안쪽에 진동했다. 이게 뭐 이거 개판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다르죠. 이게 분할 진동이 이렇게 잘났다가 안 났다가 잘났다가 안 났다가 이게 평판은 진동판이 술 안 좋은 거죠. 얇은 스피커잖아요. 얇은 스피커가 되고 평판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얇다고 해서 다 나쁘냐? 그건 아니고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힘을 호일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힘을 여기 전체적으로 다 줬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겨? 이거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가벼워요. 이 불면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가벼웠지만 이거는 분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왜? 전체를 다 떨어주니까. 내가 이 진동판이 이렇게 허접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잡고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이낫이지 이거. 아무 문제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을 잡으시고 이렇게 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쓰레기 같은 이름. 다음 세 번째. 이제 진동부까지 다 봤어요. 빨리빨리 봤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 몇 헤르츠라고 그러면 8500Hz라고 돼 있죠? 어머나, 이게 날라가 버렸네. 8500Hz. 이게 한 8kg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옆에서 보면 여기가 반대로 이렇게 운동하죠, 그렇죠? 위상이 바뀌죠? 위상으로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얘하고 얘가 반대 위상이고 노란 거하고 반대 위상이 바뀐다. 그래, 이 정도는 봐주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좀 봐주자 이럴 수도 있지 뭐. 무슨 분수 쇼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있잖아요. 지향성은 뭐 좋을 것 같습니까? 지향성 패턴도 다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지향성. 지금 이게 어떻게 운동되어 있는지 페이드로 보면 이렇게 운동해요. 이게 전부 다 빨갛고 노랗게 움직이면 임페이지가 동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빨간데 어떤 노랗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간 게 앞으로 가면 노란 게 뒤로 간다고 보면 돼요. 이게 뭐 지금 개판인 거지. 저리파서는 안 그래. 노랗고 빨갛고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바뀌죠. 전부 다 같이 움직이니까. 이제 뭐 이런 데 가버리면 여기서부터 가까이 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이게 진동 모션으로 보면 아싸 뭐 이런 거. 이게 좋은 헤드폰이에요. 그래서 Z, E, 거시기로 시작하는 H, 어시거시기 모델 이런 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구동부를 아무리 잘 설계를 잘해도 있잖아요. 진동부가 저렇게 개판 5분 전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잘해요. 근데 정말 참 놀라운 거는 얘네들 그래도 옛날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아까 슈화도 있고 그러는데 많이 좋아졌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스피커 있잖아요, 그렇죠? 톨보이 스피커. 거기서 트위터가 이렇게 동작하겠습니까? 이렇게는 동작을 안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 비닐로 과자 봉지 비닐로 생각하면 돼 이거. 이런 데서 딱 이렇게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아주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어폰, 헤드폰이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스피커만큼 이렇게 좋게 나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안 하고도 이런 스피커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헤드폰을 해서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폰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좀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포트블로 가잖아요. 그렇죠? 포트블로 해가지고 낮은 출력에 써야 될 거잖아요. 배터리 구동이니까. 그렇게 하면 감도가 좋아야 될 거잖아요. 감도가 좋으면 질량이 나가야 돼. 진동부의 질량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거에서 난 집에서 듣겠어. 그래가지고 전용 헤드폰 앰프로 가지고 있잖아요. 골미터 수용을 해가지고 125ohm짜리 정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키론까지 올라가는 그런 걸 가지고 비싼 헤드폰 앰프가 들으면 소리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스피커로 듣지. 포트블일 때는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포트블 하면서 스탁 앰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 타고 다니고 이럴 겁니까? 어쨌든 발전기 하나 옆에 등에다 메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참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이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무빙 코일은 그 근원 자체가 한 점을 구동시키기 때문에 이제 참 그게 100년 역사, 이어폰, 헤드폰 같은 거 2, 30년 됐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이 정도 그래도 이 정도 한 7, 8kg까지 잘 나오는데 10kg 이상에서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어폰, 헤드폰. 우리가 저번에 DF-EQ가 어떠니, FF-EQ가 어떠니, 그건 아름다운 얘기지만 실제 구동부 이요 찾아보면요. 더 웃긴 거는 이런 걸 가지고 신호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필터 걸어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스피커라고 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띄우니 크로스토크를 넣니 백나라가 뭐합니까? 다 비선형적으로 하는데 스피커 다 까먹어요. 아주 좋은 스피커로 해가지고 들을 때는 좀 좋게 나오겠죠. 근데 TV 스피커에 들으면 이런 우울한 일이 TV 스피커에 생겼는데 이거 더 심한 것도 있는데 좀
그건 좀 그래서 그런 거 넣어보면 1kg 넣어주면 2kg, 3kg, 4kg 다 넣었는데 우리가 신호 처리는 2kg, 3kg, 4kg는 없다고 보고 다 신호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1kg만 들어가면 1kg만 나올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데 다 한다고. 근데 1kg 이렇게 갔어요. 2, 3, 4kg 다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아주 웃기는 신호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 처리하는 사람 아무 죄가 없어. 스피커가 문제 있는 거지. 이제 다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게 정형 왜곡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뭐 스파이더 문제, 고일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 하나 더 있어. 러브 앤 버저 뭐 저거저거 이런 것도 있다고. 루즈 파티클, 그 다음에 에어 노이즈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좀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 지금 개척하시는 분들 보면 THD 보죠. 하모닉 디스토션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kg 하면 2kg, 3kg, 4kg 양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면 한 4차까지밖에 안 봐요. THD 볼 때는. 네? 근데 되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스피커는 1kg 넣으면 2kg, 3kg 이런 것만 나오고 1.5kg, 2.5kg는 안 나오나? 난 나온다. 난 안 나온다. 나와요. 근데 2kg, 3kg, 4kg가 하모닉스가 훨씬 더 양이 큰 거지. 근데 웃긴 거는 저번에 마스킹 효과 이야기했었죠. 저번에 그쵸? 근데 그게 1차, 2차, 3차, 4차 말고 10차, 11차, 12차로 있잖아요. 그쪽에 가는 것들은 바로 이 계열로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가 러브 앤 버즈라고도 부르고요. 디펙트라고 그래요. 결함. 이거는 아까 뭐 서스펜션, 뭐 보이스콜 위치, 자기회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결함 제품인 거예요. 쓰레기 제품이라는 거지. 이게 이 군에 들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잘 들려. 에너지는 억수로 작아. 마이너스 60대 11밖에 안 돼요. 시그널 레벨에 대해서. 이거는 커. 이건 우리가 뭐 10%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5%, 10%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마이너스 60데시벨이니까 뭐 0.1% 있네. 이렇게 막. 굉장히 작은 레벨이에요. 그런데 잘 들려. 그리고 반드시 크레임이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양은 커져요. 왜? 에이징이 그리죠. 자, 이제 그 이야기 대해서 해볼게요. 그냥 아까는 뭐 참고하시고요. 무빙코일 방식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거는 다음에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들으시고 아니면 제 강의가 또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거만 가지고 한 5일 정도 해야 되는 걸 지금 이거 1시간만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에이징이네, 에이징. 에이징이 보세요. 이게 스티프니스 값이에요. 그렇죠? 스티프니스. 그렇죠? 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제갈수록 계속 이렇게 특히 이거 0에서 있잖아요. 0에서 작은 변이지. 작은 변이에서 점점 당기는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변이가 커질 때 당기는 힘은 똑같아. 에이징 전이나 큰 출력에서 당기는 힘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작은 출력에서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에이징이다.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천천히 떨어져 주느냐, 쑥 떨어지고 이렇게 가느냐, 그게 따라서 완전히 싸구려 스피커하고 비싼 스피커 차이가 나요. 싸구려 스피커는 점점 줄어들어. 점점 하염없이 줄어들어. 근데 좋은 스피커는 에이징을 시키면 딱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좀 가죠. 이게 좋고 나쁜 스피커의 차이예요. 물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으로 가지 않았지만 이게 천천히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연현상인 거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징을 시키니까 딱 안정이 되는 거였죠. 우리 자동차 길들이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정도 상태 딱 온 거죠. 이 상태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스피커를 되는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 이렇게 해놓고 5달, 6달 뒤 계속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나쁜 스피커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렇게 옆에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잡아주는 거 이걸 재질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이거 재질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일본 뭐 소니 애들이 뭐 셀룰로스 계열을 찾고 뭐 사파이어 계열을 찾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진동판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 온습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좋은 것들은 영향을 적게 받는 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쉽겠어요?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시간에 따라서도 특성이 안 변해야 돼. 열에 대해서도 안 변해야 돼. 습도에 대해서도 안 바뀌어야 돼요. 스티프하면서도 단성도 있어야 돼. 적당하게 댐핑도 있어야 돼. 또 당기는 힘이 일정해야 돼. 새로운 소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페이퍼, 이제 화학공업이 발달하니까, 합성 수지로 가보자. 폴리 계열로 쫙 만들었지. 뭐, 폴리비닐, 뭐, PP, 뭐, 비니, 뭐 쭉 하다가, 소니 애들이, 이어폰 애들 찾은 게, 아니야, 자연계로 돌아가자. 셀로스 계로 갔다. 해조류에서 막 잡고, 다시마에서 잡고, 미온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찾아냈어요, 얘네들이. 거기다가 막, 코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성이고 단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결국은 소재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삼성이 있는 거 소재 연구합니까? 잘 안 한다고. 오타쿠 같은 놈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 잘 못해 이거.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려면 이제 근데 요즘에 소재 다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알고 빨리 그 소재를 가져와 가지고 튜닝을 잘하고 아니면 한 개가 안 된다 그러면 두 개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섞어 가지고 아니면 뭐 코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들과 차별 점검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조직을 찾아내는 건 쉽지가 않지만 그걸 잘 응용을 하면 좋은 것들은 많으실 거예요. 다음은 이제 결함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이렇게 긁히는 거 있죠. 이게 러빙이라고 그래요. 긁힌다 그래요. 러빙. 이게 뭐 때문에 생기냐? 락킹 모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까 락킹 모드 있었죠, 이거. 이 친구. 이상한 친구 있었잖아요, 이거. 이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 잠깐 나오는 소리 있죠? 이게 약간 변조를 시켜가지고 잘 들리게끔 한 거예요. 딱 특정한 지점에서 그렇죠? 어떤 주기적으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발견하기가 좀 쉬워. 두 번째, 이제 버징이에요. 버징이라는 것들은 얘가 이게 잘 안 붙어 있는 거야.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글루를 가지고 그렇죠?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글루 갖다가 착 대행들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한 좀 떨어져 있는 게 있다고. 그럼 이게 콜테린가 뭐냐고 하면 이게 변이가 작을 때는 이게 현상이 안 나타나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나타나는데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뚝 떨어졌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을 때는 안 나타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작은 레벨에서. 커지면 이렇게. 그러면 탁 치겠죠. 이게 버징성. 이 두 개가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러브 앤 버즈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만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루즈 파티클이에요. 이 안에 뭐가 먼지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중국이나 태국이나 뭐 이렇게 캄보디아 가면 아주 우울하거든요. 뭐 이가 막 이렇게 막 석회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손톱에 때 되게 많죠. 이게 이건 웃긴 건요. 어떤 주기가 없어요. 내가 맨날 검사대 아줌마들이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가면 나타나. 이 에너지는 굉장히 약습니다. 왜?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FFT를 분석을 하면요. 에너지 안 보여요. 우리가 FFT 분석해가지고 주판상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뭐 여기서 설명 안 하겠는데, 그거 안 보인다고 해서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적으로는 이게 다 있으니까. 근데 요렇게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그만 에너지를 보면 안 보여. 에너지가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이 이건 굉장히 사람이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FFT는 그 신호체를 여기서는 하진 않겠지만 거기 보면 무슨 거짓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백플렉 터치. 이거는 지워. 톡 치는 거죠. 이거는 특정 시간에만 딱 치겠죠. 이게 웃긴 거는 처음에는 왜 자꾸 치니? 처음에는 잘 안 쳐요. 근데 에이징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늘어난다 그랬죠. 서스펜션이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져 당기는 힘이. 그러면 더 세겠죠. 그리고 작은 레벨에서는 안 치는 게 더 크게 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가 듣는 게 뭐 10W까지 듣는 전격 파워가 10W다 그러면 20W에서 이거 확인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1년 뒤에는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에이징에 걸렸어. 다음은 에어 노이즈예요. 이거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까 여기 어디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거 여기 사이 구멍이 나 있죠. 요 사이에 소리 새는 거예요. 이것도 변조를 시켜서 잘 듣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 회사에 가보면요. 이것만 듣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요즘에 골 때려요, 이거 들으려면.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정 정도의 속도 이상이 나와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작게 들으면 안 나와. 작게 들으면 안 나와. 큰 볼륨일 때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공기를 많이 밀어내야 되니까 속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럼 아줌마들이 하루에 몇천 개를 뽑아내야 되는데 한 100데시벨 그거 듣고 있겠으면 그러면 저녁에 죽고 그다음 출근 못해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작게 해가지고 들으면 작게 하면 이게 안 나타나. 지금 휴대폰들이 있잖아요. 마이크로 스피커들은 안 그래도 지금 저주파도 조금이라도 더 내려고 있잖아요. 공진점에서 굉장히 큰 스윙을 원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런 거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THD를 구하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THD 양이거든요. 요 크죠, 이렇게. 요 밑에, 이 F0가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때는 전부 다 서스펜션 문제. 여기는 보이스 코일 문제. 여기는 분할 진동. 진동판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여기서 크게, 이거는, 공기 저항 있죠. 공기 빼내주는 거.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다는 게 이게 다 원인이 다른 거예요. 이거 보고 지금, 나쁘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원인을 다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음악 봐가지고는 좋고 나쁘게 대한 판단 근거로만 평가자 입장에서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엔지니어들이 이것만 봐가지고 그것을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디서 어떻게 손대지? 그러면 노련한 사람만 손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경험치가 많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내가 경험치를 보면 이거일 거야.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맞으면 빨리 고치는 거, 못 으면 또 개닥질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 죽어나는 거죠. 맨날 밤새야 되고, 되는 건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서 이제 헤드폰을 들어가요. 이게 헤드폰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게 자개 회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고, 여기 보이스 코일이 있어요. 보이스 코일이 있고, 이거 아까 이거 있어, 이거. 여기에 홀을 뚫려 있어요, 홀이. 베이스 홀이 뚫려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소리를 갖다가 내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홀들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패드고, 비고, 여기다 재는 거예요. BNK 가지고 보통 이렇게 많이 재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를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 막아준 거예요. 이 쌍 다 위에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뒤로 가는 거 다 막아버리고, 이것도 막아버리고, 얘도 막아버리고, 얘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누설 안 생겨 다 막아버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막아버리게. 이렇게 가서. 그런데 베이스 플러그만 오픈하면 B로처럼 바뀌어요. 슉! 이렇게 꺼지는 게 있어요. 슉!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적당하게 이제 베이스 튜닝을 해서 C처럼 베이스 플러그도 열어주고, 여기 아까 저항했죠, 이런 것들.
적당하게 이용을 해서 이 저음을 더 보강시키면 C처럼 나오고. 이런 튜닝들은 뭐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하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요. 어쨌든 지금 요 이야기 한 거, 요 이야기 한 거, 이 이야기 한 거. 그리고 요 뒤에 챔버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게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이제 클로즈 타입이고, 뚫려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이 소리를 50% 일로, 50% 일로 내주는 것들이 이제 오픈 타입이라고 했어요. 오픈 타입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게 많다고. 그 다음에는 쿠션 영역이에요. 쿠션. 이렇게 쿠션이고. 쿠션인데, 쿠션을 완전히 다 막아가지고 완전 하나도 안 세게끔 해주면 A처럼 가는 거예요. 저음이 더 부스터 되겠죠. B는 일반적인 쿠션 착용했을 때, C는 쿠션을 제거해가지고 있잖아요. 큐스를 다 빼버리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저음이 쑥 빠져버려요. 이렇게 딥도 생기고. 캔슬 때문에, 위상 캔슬 때문에 생기는 이런 것도 생기고. 이건 뭐 경험적으로 쿠션 빼고 들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저음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거. 진동판의 면적이 바뀝니다. 이게 근데 앞으로 할 때 뒤로 할 때 따라서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면적이 요만큼, 유해 면적이 이만큼 했는데 뒤로 가면 유해 면적이 이만큼 가는 거예요. 중간쯤에서 유해 면적이 좀 돼요. 면적이 작고 뒤로 가면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소리도 작고 커지고 이렇게. 그리고 움직이는 변이도 앞으로는 좀 많이 나오고 뒤로는 적게 나가요. 왜? 얘가 너무 넓은 거예요. 얘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 일반 스피커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요것밖에 안 돼요. 요것밖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서라운드 이만큼 돼 있는 거죠. 이만큼 서라운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조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앞쪽으로는 있잖아요. 좀 더 나가요, 변이가. 그러니까 요렇게는 운동하기 쉬운데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게 뒤로 움직이는 모션이 좀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데 라우드 스피커하고 헤드폰 중에 실제적인 왜곡을 본다고 하면 뭐가 더 클까요? 나는 스피커라고 생각하는 손으로 볼게요. 나는 헤드폰. 다시. 무빙 코일 스피커는 왜곡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이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변이, 그쵸? X가 변이가 크면 생긴다고 그랬죠. 이어폰 헤드폰이 변이가 커요? 라우드 스피커가 변이가 커요? 라우드 스피커가 변이 크죠? 그래서 THD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이제 작으니까 설계하기 어렵겠지만 제대로 설계가 됐다고 하면 스피커가 훨씬 더 왜곡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작다 보니까 이제 또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잡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유도가 많은 데 비해서 이어폰, 헤드폰 그게 어렵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작고 조건들이 다 까다롭다 보니 그런데 그냥 이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어폰, 헤드폰이 더 좋지. 변이가 적기 때문에. 근데 또 서로 또 이제 일장일단이 있고 지금 아까 현실적인 이제 다시 공간으로 오면 또 이어폰, 헤드폰을 가까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왜곡들이 더 잘 들려. 우리 귀에. 멀리서 들을 때보다 가까이 있을 때 왜곡이 더 잘 들리거든요. 하모닉 디스토션이 심리적으로 더 잘 들리는 부분도 있다. 보세요. 저주파수에서 주로 왜곡이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예를 들면 1kHz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하모닉스는 2kg, 3kg죠. 2kg, 3kg는 사람들이 잘 듣는다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100Hz다고 해도 하모닉스 있는 부분이 사람이 잘 듣는 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THD는 영향이 특히 이게 가까이서 들으면 영향이 더 크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그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컵 진동에 대한 법이 있어요. 여기 서큐뮤럴 같은 게 컵 있잖아요. 이게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컵 진동에서 생기는 게 바로 이 부분. 저주파수에서 100Hz 부분. 컵 진동을 작게 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컵을 세게 압착하면 되겠죠. 머리가 띵해. 오래 듣고 있으면. 어지러워. 두 번째, 컵을 굉장히 무겁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착용감이 굉장히 더러워지겠죠. 가벼워지면 어쩔 수 없어요. 뒤에는 수식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건 캐비티 공전이고 막혀 있는 것 같은 경우. 이게 컵 진동을 줄이려면 방법은 진동체의 질량을 굉장히 작게 주면 돼요. 컵의 질량에 비해서
진동체의 질량을 줄여주면 된다. 그 비율이 크면 클수록 있잖아요. 그러면 진동체의 질량이 작은 게 어느 헤드폰이 작다고 그랬어요? 정전형이라고 그랬죠. 정전형 진동체가 뭐 밀리그램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컵 진동이 잘 없어요. 두 번째는 이 면적 있잖아요. 컵의 면적에 비해서 이 진동판의 면적이 비율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전형하고 그 평판 자석형이 있잖아요.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진동판의 면적이 크죠? 응? 이 크면 변이를 조금만 해도 될 거잖아요. 똑같은 음악을 내주기 위해서. 그렇죠? 작게 움직여도 되는 거잖아요. 진동판이 크면. 그래서 저건 좀 작아져. 근데 뭐 이렇게 진동판의 면적이 작다라든지 많이 움직여야 된다라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컵 진동이 더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는 진동체 질량이 작고 면적이 크게 하면 되는데 그게 딱 평판 자성이라든지 정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걸 줄일 수 있는 진동체 질량이 아까 6개의 팩터가 붙다 보니까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컵을 무겁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겁게. 아니면 세게 눌러주거나 머리가 아프겠지만. 아까 락킹 모드 이야기하고 분해진는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리드선 있잖아요. 이게 선이 어디도 가야 될 거잖아요. 선이 어디도 붙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를 갖다가 없이 기막히게 이제 만든 애들도 있죠. FP11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구리 진동판을 해가지고 구리 서스펜션을 해가지고 하는 게 우리나라 특허가 있어요. 아주 잘 만든 특허. 우리가 이제 본전 인이어 에어폰, 인이어 헤드폰인데 요게 이제 그 에어덕터가죠. 이렇게 해서 공기가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베이스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똑같은 거 다 있고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밀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에다가 노관을 대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거 뭐 그냥 뭐 여기다가 또 이렇게 패드 대주죠. 패드 그렇죠. 패드. 이게 베이스 파이프 있잖아요. 요거를 얘가 막아서 뚫었을 때에 따라서 저음 특성이 바뀝니다. 당연히 열어두면 올라가고 막으면 떨어지게 되죠. 베이스 파이프 역할이. 두 번째는 고막의 임피던스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건 뭐 중요한 게 실제로는 고막에서 넣어야 되는 거니까 A컵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 폼 커버예요. 끼워주는 거 있죠? 귀지 많이 묻는 부분. 이거를 제거를 해버리면 점이 쑥 빠져버려요. 이 폼 커버 이거 없으면 점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새는 게 누수가 많아지니까.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어디서 측정하느라는 거지. 이걸 고막에서 측정한다. 이게 맞겠죠. A번. A번 이렇게 측정하는 거고. 이게 갖다 웨이도 입구에 측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웨이도 전달함수가 나오는 거죠. 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다음에 이제 정전형으로 넘어갈게요. 큰일 났다. 이 정전형. 이 저번 주에 많이 들어보셨죠? 정전형. 그쵸? 정전형은 그 플레밍과 웬스 법칙. 로렌츠 펄스. 아무 거는 거 없어. 우리가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전하끼리는 땡기는 힘이 있죠.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전하사에 작용하는 인력과 청력을 이용해서 푸시하고 풀. 한쪽에서는 푸시해주면 반대쪽에서 풀. 이렇게. 근데 그 힘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볼티지를 걸어줘요. 여기다가 굉장히 큰 볼티지를 걸어줘요. 1000볼트 막 이상. 수천 볼트를 걸어줘요. 포트블에서는 못 쓰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집에서도 헤드폰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정전형 헤드폰 저번에 갖고 오신 우리 김용희 씨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나? 저번에 들었던 사람이 주인인데 그 집에서 있잖아요. 뭐 스피커를 못 듣잖아요. 시끄럽게 이런 거 다 들으면 굉장히 고음이 잘 나왔죠. 섬세하게 그쵸 이렇게 섬세한 음이 나왔다고. 그게 이제 왜 나오는지 이제 오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굉장히 큰 킬로볼트 정도가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다이나믹일 때는 뭐라 했어요? 그 직류 자속이 있고 교류 자속이 있었죠, 그렇죠? 예? 직류 자속은 영구 자석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교류 자속은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전자석을 이용한다 그랬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류 전화, 그러니까 정전기죠, 정전기. 그렇죠? 한쪽으로만 흐르는 정전기가 있고 이제 시그널 들어오면 교류 전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면 밀어내고 당기는 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원리는 똑같아.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나중에 BA도 마찬가지고 평판 자석, 뒤에나 리본인 거 다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 원리는. 이거는 근데 전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화.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고 이게 장점이 뭐냐고 하면 진동 질량이 너무 작아. 그 앞에 붙어 있는 요 앞에 붙어 있는 공기 질량보다 더 작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작거든요. 제가 보면 어쨌든 밀리그램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그거보다 더 작아. 이거? 그래서 이게 진동 질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 관성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딱 멈춰 그러면 딱 멈추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그렇죠? 딱 잡으면 딱 서고 정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왜곡이 굉장히 적어요. 왜? 분할 진동이 없어. 어쨌든 여기 그 얇은 필름 있잖아요. 얇은 필름에 전체적으로 전하가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다음 우리가 방사 패턴도 있잖아요. 뭐 이거는 좀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왜곡도 적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 동적인 특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이 뭐냐고 하면 사이즈가 되게 커야 돼. 왜? 효율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두 번째, 저주파수 내기가 쉽지가 않아. 저주파수 내면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맡다가 잘못하면 붙어버리면 스파크가 생기고 수천 볼트가 걸려있는데 붙어버린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불나고. 듣고 있다가 이게 귀에 불나면 되겠습니까? 네? 큰일 나죠. 그다음에 앰프 설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특수한 앰프 설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이 정전형이라는 것들은 우리 콘덴서 마이크로볼리와 같은 거예요. 녹음하시는 분들 콘덴서 마이크로폰 들으면 48V 펜트 전원 가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거의 킬로볼트를 넣어준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보통 48V 정도밖에 안 쓰잖아요. 그렇죠? 계측기로 쓰는 것들은 100에서 200V 막 이렇게 비행기 같은 건 200V 이렇게 가해주거든요. 여기다가 센시티브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거의 뭐 킬로볼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앰프를 가지고 이걸 못 써요. 기존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이 보면 이게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콘덴서죠. 콘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항을 재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거의 수킬로옴이 나와요. 우리는 스피커는 뭐예요? 구리선 돌돌 말아난 거죠. 소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면 수옴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뭐 4옴짜리 스피커, 8옴짜리 스피커 굉장히 낮은 임피던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보통 수킬로옴이 나온다는 거죠. 왜? 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를 생각하면 돼요. 이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붙어 있는 거지. 단지 붙어 있는데 돌돌 말아놨다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돌돌 말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붙어 있는 거지. 그 성질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뭐 4옴, 8옴 여기서 동작하도록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걸 저기다 걸면 소위 말해서 임전서 매칭이 안 돼가지고 소리가 아주 이상하게 나. 그래서 그걸 다시 앰프를 다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앰프에 다 새롭게 설계를 했겠지만 도명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전류구동형으로 해요. 임전서가 낮은 거. 이해가시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 아까 팬텀 전원 있잖아요. 그죠? DC 플럭스. 무빙 코일을 치면 DC 플럭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정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굉장히 하이 볼테지가. 스피커에서는 몇 볼트로 씁니까? 안 드신다면서요? 네. 네, 10,000볼트. 크면 클수록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무빙 코일 쓸 때 뭐 페라디 쓰다가 ND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뭐 많게는 10배까지도 플럭스가 세지거든요. 지금 볼테이지 크게 걸어주면, 문제는 나중에 절연이 잘 안 되면 스파크이고 막 불나고 이어폰 듣다가 불나가지고 막 병원에 가고 하는 이런 일들만 안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거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어찌됐든 결론으로 본다고 하면 분할 진동도 없고 전면 구동이고, 그렇죠? 진동 질량도 굉장히 가벼워서 뭐 100kg 이렇게 나오는 건 우습게 나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콘덴서 마이크로폰이 다이나믹보다 좋은 게 고주파수를 훨씬 더 반응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세한 떨림에 대해서 반응이 더 좋은 거라고. 무거운 게 붙어 있으면 미세한 떨림 반응이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오는 거 장점이라고. 그래서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이 효율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 부릴 때는 아닌 거지.
주류는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매니아들 챙겼으면 굉장히 괜찮은 방식이다. 다음 나온 게 리본형 스피커야. 리본형 스피커는 야, 정전형이 좋거든. 정전형이 왜 좋았어요? 전면으로 다 구동을 시켰잖아요. 전면으로. 그쵸? 이 힘이 전체적으로 다 간다고.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자력을 이용을 하는데 전면으로 다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걸 찾아낸 게 바로 리본형이에요. 리본형. 이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게 코일을 돌돌돌 말아줬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리본으로 있잖아요. 하나를 쭉 펼쳐놓은 거 이렇게. 가지고 전류 자기장 힘의 방향으로 하면 있잖아요. 예? 자기장은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면 N에서 S로 간다고 이렇게 갈 거잖아요. 자기장 가고 전류를 좀 힘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하나의 도선 하나를 넓적하게 펴서 있잖아요. 원래 도선은 우리선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걸 빵치로 가지고 툭툭툭 쳐가지고 쭉 펴가지고 하나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플럭스가 이렇게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DC 자석에 이렇게 다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착착착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 네모 전체가 다 동일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리본이 톡톡톡톡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갖다가 전기만 잘 흐르면 되겠죠. 그렇죠? 전기만 잘 흐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뭘 쓰냐고 하면 알루미늄을 써요. 알루미늄도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이 쉽게 생각하면 집에 쓰는 알루미늄 호일 있잖아. 호일에다가 자석 2개 붙여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봐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겠죠. 네? 그렇게 해도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면 구동을 시켰고 대신에 이거는 전화를 이용하는 게 전기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교류 자기장 이거 2개 이게 여기에서 생기는 이렇게 교류 자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전자석인데 단점이 뭐냐? 소리가 너무 작아. 소리가 너무 작아. 왜 그러냐 그러면 B는 이 둘 사이에 이 간격이 일단은 간격이 굉장히 멀죠. 우리 그 스피커 같은 경우는 1mm 뭐 2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1mm, 2mm다 그러면 이게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몇 센치는 떨어져 있을 거죠, 이 사이. 그렇죠? 네?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그래서 굉장히 센 자석을 써야 돼. 자기장이 크기 때문에 있잖아요. 센 자석을 써야 돼. 하지만 이 사이 간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류 자석도 작아. 그다음 뭐도 작냐? 이 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자석도 되게 작은 거예요. 전자석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2개 가고 3개 가고 4개에 따라서 전자석 힘이 계속 커졌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네. B도 작고 L도 작아. 장점은 전면 구동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넓은 게 가다 보니까 이 저항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거? 거의 뭐 0ohm에 가깝게 나오겠죠. 0점 몇 ohm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앰프에서는 막 난리겠죠, 이제 막. 그래서 확 달려버리니까 타버리겠죠. 전류가 갑자기 확 흐르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트랜스포머를 달아줬어요. 저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8ohm이나 16ohm 정도 아니면 뭐 더 높게. 근데 얘가 장점이 굉장히 가볍겠죠, 그렇죠? 알루미늄 호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40kg, 50kg, 100kg 아주 우습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단점은 뭐냐고 하면 내구성이 너무 약해. 이게 얘가 움직이게 되니까 이렇게 코르게이션에 주름을 줬다고 해요, 주름을. 얘를 움직이게 되니까, 그렇죠? 탱탱하다 그러면 이거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알루미늄 호일 탱탱하게 해가지고 점 내봐 그러면 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것만 조금 익 소리만 나오겠지만 코르게이션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알루미늄 호일 스피커를 해보시 뭐 퉁 떨어뜨리면 이게 한쪽으로 쳐지면 일단 생명 끝이죠. 그래서 내구성이 굉장히 취약한 이런 단점이 있죠. 그런데도 이거는 스피커에서 아까 다이나믹 방식 스피커가 갖고 있는 문제 첫 번째 힘을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분할 진동이 많이 생겨. 두 번째 진동 질량이 너무 무거우니까 고주파수가 잘 안 나와. 진짜 잘 나봤자 20kg, 30kg, 20kg, 10몇 kg.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는 더 낫겠죠. 하지만 얘는 어쨌든 40kg, 50kg, 100kg까지도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본 트위터가 지금은 모니터 스피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무슨 뭐 관광버스에다 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달 사람도 없겠지만 비싼 건데. 가정에서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 쓸 때는 이거 달면 그 아까 정전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소리 있죠? 약간 스탁스 같은 거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소리가 쫙 흘러나와요.
그래서 장점은 금속 진동판 전체에 구동력을 준다. 전면 구동이라는 거. 강한 직류 자속 형성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 가벼운 진동판 무게겠죠. 단점은 내구성 취약하다. 뭐 트랜스를 달아야 되는데 이 트랜스가 굉장히 좋아야 소리가 좋게 나올 거잖아요. 뭐 저주파수 재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힘들다. 그렇죠. 이게 호일에다가 주름 줘가지고 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가 그런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그래서 트위터로밖에는 못 써요. 플랜디가 안 뗄 수가 없네요. 다음 이제 평판 야성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이거하고 BA만 남았거든요. 평판 자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야 이거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고 야마하 갖고 있는 특허였었어요. 야마하. 한 20년 전에 야마하 갖고 있는 거였는데 리본 스피커 정전형 이런 거의 장점을 잘 섞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온 작품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헤드폰용도 있고요. 이어폰 헤드폰용도 있고 PA용도 있어요. 아니면 SR용. 근데 어쨌든 이거 LCD2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소비자 가격이? 아시는? 150? 어쨌든 비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열광하는 그죠? 제품들이죠. 그게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이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수많게 많은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왔다가 이렇게 아까 저기서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다치면 10m 가까이 수메타까지 올라가 버려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돌돌 말아놓은 게 아니고 있잖아요. 펼쳐놓은 거 이런 식으로 패턴처럼. 왜 그랬을까요? 리본 트위터에서 그냥 쑥 펴다 보니까 트랜스포머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리고 길이가 작으면 B하고 L이 있는데 직류자석 힘이 센지 비해서 교류자석 힘이 너무 작죠. L이 너무 작잖아. 그래서 L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쫙 펼쳐놔가지고 있잖아요. 패턴을 또 반대로 또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은 이렇게 한번 갔다가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서까지 시대를 재보면 있잖아요. 저항을 재보면 16ohm도 나오고 20ohm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30ohm도 나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리본 트위터에서 나오는 트랜스포머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는 일단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자석을 양쪽에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NS에서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옆으로 가죠. 이렇게. 여기는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여기 또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이거는 그러니까 플레밍의 왼수업체랑 똑같은 거야. 리본이랑 똑같은 거야. 전류 자기장 힘의 반. 전류가 예를 들면 앞으로 이렇게, 여기는 앞으로 튕겨나오고, 여기는 앞으로 들어가고, 튕겨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이 사람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얘 힘이 일로 가고, 뭐 얘 힘은 밀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잘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일단은 뭐냐. 자기장이 이게 있잖아요. 누설이, 우리가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여기서 만들어준 이게 이따만한 자석에서 만들어준 게 모든 게 다 합쳐가지고 안에 딱 해가지고 다 집속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뭐 뒤에 뭐 물펌프가 이런 게 확 밀어내는데 좁은 관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수압을 해가지고 쏘는 소방호수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뒤에서 굉장히 큰 마력을 가지고. 그럼 쫙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풍차를 돌리면 굉장히 힘이 세겠죠? 이거는 그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에 비해서 자속량이요. 뭐 이런 것들은 이 자속이 뭐 거의 뭐 9,000 가우스, 8,000 가우스 이 계열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여기 DC 플럭스 양이 있잖아요. 이 힘이 굉장히 약해. 700 가우스, 600 가우스 이밖에 안 돼요. 우리가 허접한 이런 다이너마이트에 허접한 페라이트 자석을 달아준다고 해도 2000 가우스는 넘거든요. 3000까지 가는데 이거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여기다 이거 ND 있잖아요. ND 비싸거든요. ND 48. 걔를 막 떡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떡으로 파라 해가지고.
진짜 무식하게. 그리고 서로 밀어내니까 조립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꾸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뒤로도 절반 나오고 앞으로 절반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 전기만 흐르면 되니까 여기도 있잖아요. 알루미늄 있잖아요. 알루미늄 이렇게에다가 패턴을 그리는 거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이것도 뭐 0.1g 그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전형의 장점을 다 갖고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트랜스포머도 필요 없어. 그렇죠? 리본형이 갖고 있는 단점도 극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이나믹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커진 거예요. 크죠? 이만하잖아요. 이만하잖아. 헤드폰용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단점이 뭐냐 그러면 큰 출력에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 여기 아까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게 코팅이 됐다고 그랬죠. 여기가 전기가 흘러야 됐거든요. 그렇죠? 여기 저항이 있을 거잖아요. 구리보다 알루미늄 저항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항상 열이 발생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닐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될까요? 열이 발생돼가지고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너무 크게 들으면 LCD2 있잖아요. 야, 크게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막 크게 막 미친놈처럼 계속 크게 듣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게 얘하고 얘가 서로 분리가 돼요. 그렇게 크게 듣는 미친놈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피해용으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스탁스라도 LCD2 이렇게. 여기 이게 다 자석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말한 거 이게 이제 알루미늄 그 가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게 마주보고 밀어내고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헤드폰 버전이고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PA 버전이에요.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왜? 평면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콘 스피커는 구면파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PA도 지향이거든요. 이게 다 평면파. 이 스피커의 모든 지점이 다 동일한 이상으로 딱 이렇게. 그래서 직진선도 좋고. 이런 걸 내가지고 라인 어레이 만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런 거 좀 무식하죠.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 제품을 헤드폰에서부터 했다.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판적으로 섬세한 음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높은 내구성. 상대적으로. 모빙 코일보다는 훨씬 못하거든. 앰프 구동 용이하다. 왜? 16원 30원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선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냥 다 직렬로 해주면 장애력이 크겠죠. 그쵸? 근데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돼요. 전체 길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쵸? 두 개를 병렬로 해가지고 같이 가면 돼요. 그러면 절반 줄어들겠죠. 네 개를 병렬로 연결해도 되는 거고. 그럼 확확 줄어드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높여야 돼. 전체 전부 다 직렬. 그러면 짝짝짝 해가지고 그러면 장애가 싹 커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일정하게 나온다는 게 돌돌 말아놓은 게 아니고 인덕턴스가 없어요. 전기적인 인덕턴스. 그래서 이게 없어, 이게. 인덕턴스가 없어요. 아니, 돌돌 말아놔야 인덕턴스 생긴다 그래. 이게 펼쳐놓으면 없어요. 그냥 길이가 있더라도 쭉 펼쳐놓고 재미있는 인덕턴스 없어요. 그걸 말아놨을 때, 코일이 됐을 때. 이건 코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갑니다. 거의 이게 선으로 가요. 그리고 이 동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이거 워터폴인데 이게 이 시간이 굉장히 딱 정리시키면 딱 바로 서버리는 거예요. 왜? 가벼우니까. 다음은 BA 방식인데 BA는요 마지막 날 합시다. 제가 BA 전문가라는 거 잘 모르시죠? BA 쪽으로 본의 아니게 한 3, 4년 정도 계속 BA만 봤어요. 왜 팠냐고 하면 그냥 한 10분 남았으니까 대충 이야기를 해주면 아까 BA 방식이라는 게 보청기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수학적으로 풀어보면요
이게 그 BLI 해가지고 로렌즈 폴스보다 있잖아요.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배낭 효율이 좋아. 그래서 보청기에 사용했다라는 거지. 보청기에서. 지금은 우리가 포터블 시대 아닙니까? 그쵸? 포터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들은 배터리 소모량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블루투스 기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통신하는 용도에서 블루투스 소모량이 있지만 소리 크게 들으면요. 금방 없어지고 이어폰, 헤드폰도 팟캐스트 방송 좀 이렇게 세게 크게 좀 들으면 있잖아요. 금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 스피커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파워 소모량이 적은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더 슬림한 것 쪽으로 연구를 하던 차에 효율이 좋으니까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BA라는 걸 딱 보니까 이게 이어폰에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저걸 밸런싱만 잘 맞추면 야, 이게 굉장히 이게 좋구나, 이게. 효율도 좋으면서 이게 할아버지 뻘 되는 게 부저예요, 부저. 부저 있죠? 누르면 뿍 하고 밥 다 됐으면 삑 하고 내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통신용으로 다 쓴 거 있잖아요. 통신용으로 쓰는 거 다 이 방식이었어요. 부저 타입이었다고. 그 왜? 전력 소모량이 절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근데 대역이 되게 좁았죠, 그렇죠? 특정 대역에서만 잘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밸런스도 안 맞춰가면서 이게 밸런싱을 맞춰주니까 구동력도 좋은 게 대역이 확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쫙. 바깥에 아까 슈퍼에서 BA 들어보면 고음 잘 나오거든요. 왜 나오냐? 아까처럼 생긴 그런 분할 진동이 있죠. 막 분수쇼 있죠, 분수쇼.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분할 진동이 없어지는 결정타가 되는 것들은 그게 또 금속판이에요. 이렇게 알루미늄 금속 있잖아요. 비닐루가 아니에요, 비닐루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효율이 나쁠 수도 있는데 밑에서 밀어내는 힘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탁탁탁탁 재요. 탁탁탁탁 이렇게 20kg까지 20몇 킬로까지 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까 막 이런 거 이렇게 흉흉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게 근데 있잖아요. 이거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무빙 코일 하는 사람들이 못 만들어요. 힘의 작용 원리도 다르고 버추얼 포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솔레노이드하고 좀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측정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 하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연구 사례인데 거기서 BA를 조금만 더 다룰게요. BA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좀 요즘 이어폰들 다이나믹이 BA니까 여기서 배워갔으면 BA에서 내가 딱 한마디 하면 좋잖아요. 아, BA가 이런 거야. 이렇게 구동되고 한 개는 이거고 앞으로 했을 때는 이거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은 마지막 시간까지 할 테니까 좀 자리가 많이 비잖아요. 그렇죠? 많이 데리고 오세요. 이 비면 뭐합니까? 이거 하루에 빌리는데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이거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짜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센터에서는 그러니까 가득 차면 좋잖아. 그렇죠? 이게 어쨌든 남는 자리니까 이게 많이 오고 가지고 들 수 있도록 오늘 오신 분들 다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오게 나 출석 부를 거야. 누구 소개로 왔는지 다 해가지고. 오늘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